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3학년 수학 첫 시간입니다. 이 단어는 덧셈과 뺄셈으로 2학년 때 배웠던 받아올림이 있는 두 자릿수의 덧셈하기, 받아내림이 있는 두 자릿수의 뺄셈하기, 이 두 가지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3학년 내용을 배우기 전에 2학년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중간중간에 문제를 푸는 시간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수업을 듣다가 선생님이 정지하고 문제를 풀라고 하면 문제를 다 풀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서 재생하는 식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수학책은 6쪽, 수학 익힘책은 5쪽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는 6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내 친구에서 2학년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려 봅시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나는 대로 다 떠올려 보고 말해 봅시다. 네, 어떤 내용들을 배웠었죠? 사람마다 떠오르는 내용이 다르겠지만 몇 천을 쓰고 읽기를 배웠었고요. 곱셈구구도 배웠습니다. 1m가 100cm인 것도 배웠었고요. 시각을 몇 시 몇 분으로 읽는 것도 배웠었죠. 또 자료를 보고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도 배웠었고요. 마지막으로 덧셈표나 곱셈표에서 규칙 찾기도 배웠었어요. 이것 외에도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과 2학년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3학년 수학 공부에 꼭 필요하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복습을 하도록 합시다. 지금 교과서 6쪽과 7쪽을 보면 여러분이 직접 하는 활동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2학년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는 것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8쪽과 9쪽입니다. 자, 여기서 그림을 보면 4명의 친구가 모여서 방학 동안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학년 수학을 함께 공부할 친구들을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을 쓴 남학생은 수일이라고 하고 머리가 짧은 남학생은 슬기, 단발머리를 한 여학생은 지혜, 머리를 묶은 여학생은 도영입니다. 이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헤어스타일을 고수하기 때문에 서로 헷갈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수일이는 방학 동안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다녀온 것 같고 슬기는 기차, 지혜는 배, 도영이는 코끼리 열차를 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친구들이 방학 동안 겪은 일들을 통해 수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럼 수학 교과서는 이제 덮고 수학 익힘책 5쪽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설명을 듣기 전에 영상을 정지하고 익힘책 5쪽에 있는 모든 문제를 푼 뒤 다시 영상을 재생하도록 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덧셈을 해보세요입니다. 함께 풀어볼까요? 자, 두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 문제예요. 4와 8을 더하면 몇이죠? 12죠. 그럴 때 받아 올림을 해줘야 되겠죠? 1의 자리 숫자에는 10이 넘는 수가 갈 수 없으니까 10이라고 쓸 수 없어서 앞에 있는 10을 위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12 이런 식으로 받아 올림까지 해주고
여기 있는 1과 5를 더해서 정답은 62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 문제예요. 6과 5를 먼저 더하면 11이죠? 마찬가지로 10이 넘어가기 때문에 받아 올림을 해주고 나머지 1을 적어줍니다. 그 다음 1 더하기 7 더하기 1 총 9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91이 나옵니다. 자, 다음은 2번 뺄셈을 해보세요입니다. 뺄셈 문제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왼쪽 문제부터 풀도록 할게요. 32에서 7을 빼는 건데 2에서 7을 뺄 수가 없으니까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네, 받아 내림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디서 뭘 가져와야 되죠? 네, 3에서 10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렇죠? 얘는 30이니까 원래는 30이니까 10을 가져오게 되면 얘는 2, 그러니까 20이 남게 되는 거고. 그러면 12에서 7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 5. 그리고 여기서 2만 남아 있으니까 2는 그대로 써줘서 정답은 25가 되겠습니다. 네, 25.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게요. 65에서 26을 빼는 문제인데 5에서 또 6을 못 빼니까 받아 내림을 해야겠죠. 6에서 10을 가져오는 거죠. 실제로는 60이니까 그러면은 5만 남게 되고 실제로 50. 그래서 15에서 6을 빼니까 9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5가 남아 있었는데 2를 빼야 되니까 3. 실제로는 50에서 20을 뺀 거죠. 그래서 정답은 39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3번 문제입니다. 지혜네 반은 모두 24명이고 그 중에서 여학생이 15명입니다. 남학생은 몇 명일까요?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뭘까요? 구하고자 하는 것? 네, 남학생의 수가 되겠죠. 남학생 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정지하고 답해 봅시다. 네,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게요. 지혜네 반이 모두 24명이래요. 지혜네 반 학생들은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여학생 수는 15명으로 알고 있는데 남학생 수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걸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남학생 수를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전체 인원 24명에서 여학생 수를 빼면 남학생 수가 나오겠죠. 그럼 실제로 빼봅시다. 자, 4에서 5를 뺄 수가 없으니까 앞에 있는 이 20에서 10을 빌려옵니다. 그럼 20이었던 게 10을 빌려줬으니까 10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14에서 5를 지금 빼주면은 몇이 나옵니까? 9가 되겠고요. 그리고 10에서 10을 빼주니까 0. 근데 0은 그냥 안 써주면 되죠? 그래서 답은 9입니다. 9.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입니다.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를 알맞게 써넣으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왼쪽과 오른쪽의 식을 계산한 후에 답이 어느 게 큰지 작은지를 이 가운데 동그라미에 표시하는 문제겠죠. 그럼 왼쪽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7과 34를 더하는 문제인데 바로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세로셈으로 바꿔서 풀어볼게요. 27 더하기 34입니다. 자, 7과 4를 먼저 더하는데 7과 4를 더하면 몇이 나오죠? 11이 나오죠. 그러면은 1이 받아 올림이 된 거고 여기 있는 수를 모두 더하면 6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61이 나오고요. 답만 쓸게요. 여기엔 61. 이번엔 81에서 19를 빼는 문제입니다. 자, 1에서 9를 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8에서 그러니까 80에서 10을 받아내림 해주고 80은 70이 되겠죠? 그러면 11에서 9를 빼는 걸로 바뀌어서 2가 되고 그리고 70에서 11 빼는 문제로 바뀌어서 6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1 빼기 19는 62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클까요? 왼쪽과 오른쪽 식 중에 62가 더 크겠죠? 그러면 부등호는 어떻게 표시를 한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쓸까요?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 네모 안에 수를 써 넣는 게 이 문제의 목표가 되겠죠. 자, 왼쪽 문제부터 볼게요. 어떤 수에 35를 더하니까 128이라는 숫자가 나왔대요. 그러면은 실제로 덧셈을 해봅시다. 자, 3 더하기 5는 8이죠. 그럼 여기는 지금 덧셈이 제대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네모 더하기 3은 12래요. 그러면 어떤 수와 3을 더했을 때 12가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문제에서 이 부분은 볼 필요가 없어요. 어떤 수에 3을 더했을 때 12가 나오느냐만 보면 됩니다. 사실 실제로는 몇십 더하기 30은 120이 나오냐 물어보는 거랑 같지만 우리는 쉽게 풀기 위해서 몇 더하기 3은 10이라고 문제를 푸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자, 어떤 수에 3을 더해야 12가 나오죠? 네, 9죠. 그래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9가 되겠습니다. 9. 자, 다음 오른쪽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60에서 어떤 수를 뺐더니 34가 나왔대요. 근데 어떤 수에서 1의 자리 숫자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빼기를 해봅시다. 자,
0에서 6을 뺄 수 없으니까 어디서? 60에서 10을 빌려 옵니다. 그리고 60은 50이 되겠죠. 자, 10에서 6을 빼니까 4가 됐어요. 이 부분은 그냥 10에서 6을 빼니까 4가 나왔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왼쪽 문제에서와 같이 오른쪽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10 빼기 6은 4라는 걸 알려줄 뿐이니까요. 그럼 우리가 볼 부분은 이 부분만 보면 되겠죠. 자, 5에서 어떤 수를 빼니까 3이 나왔어요. 실제로는 50에서 몇십을 빼니까 30이 나왔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네모 안에는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될까요? 네, 2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네모칸엔 9, 오른쪽 네모칸엔 2가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겠죠. 자, 다음은 자리값에 대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값. 책에 없는 내용이니 배움 노트만 펴놓고 수업을 듣도록 합시다. 배움 노트에 3333을 수로 써보세요. 영상을 멈추고 쓰세요. 네, 어떻게 써야 되죠? 이렇게 써야 되죠. 3333.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쓴 수는 3을 4번 썼단 말이에요. 3, 3, 3, 3. 이렇게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3333. 3333을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럴까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내용이지만 자리값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 있는 이 수는 1000이 넘는 4자릿수고요. 1, 10, 100, 1000의 자리에 이름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같은 3이라는 숫자더라도 1, 10, 100, 1000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3이 될 수도 있고 30이 될 수도 있고 300이 될 수도 있고 300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3333을 소리나는 대로 3333 이라고 쓰게 될 경우 수가 너무 길어지게 되고 300억 30만 303과도 헷갈릴 수가 있으니 자리값이라는 개념을 통해 간단하게 3333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1의 자리에 있는 3은 실제로도 3이 될 것이고요. 10의 자리에 있는 3은 실제로는 30이 될 것이고요. 100의 자리에 있는 3은 실제로는 300이 될 것이고요. 1000의 자리에 있는 3은 실제로는 3000이 되는 겁니다. 각 자리가 실제로 나타내는 수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번엔 여러분들이 직접 1273에서 각 자릿수에 있는 수들이 실제로 나타내는 수가 무엇인지 책의 빈 곳이나 노트에 써보도록 합시다. 각 자릿수에 있는 여기 있는 수들이 실제로 어떤 수들인지 노트에 써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멈추고 써보세요. 네, 다 썼나요? 그럼 1273에서 3이 실제로 나타내는 수는 무엇일까요? 네, 3이겠죠? 1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면 7이 실제로 나타내는 수는
네, 70입니다. 10의 자리 10의 자리에 있으니까요. 자, 다음 2가 실제로 나타내는 수는 200이겠죠? 100의 자릿수에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1이 실제로 나타내는 수는 네, 1000이 되겠죠? 1000의 자릿수에 있으니까. 그래서 1273이라고 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모형에 대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모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른쪽부터 첫 번째는 1모형이고 두 번째는 10모형, 세 번째는 100모형이라고 합니다. 1모형이 10개가 모이면 10모형이 되고요. 10모형이 10개가 모이면 100모형이 됩니다. 100모형도 10개가 모이면 1000모형이 되는데 100모형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0모형, 10모형, 1모형은 각각 수 모형의 이름이고요. 1모형은 1을 나타내고 10모형은 10, 100모형은 100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나타내는 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1모형 하나가 1을 나타내고 10모형 하나는 10을 나타내고 100모형 하나는 100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 모형을 통해 우리는 숫자를 나타낼 수도 있고 덧셈이나 뺄셈을 직접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342라는 수를 수 모형으로 나타내 볼까요? 자, 여러분들도 영상을 잠깐 멈추고 어떤 식으로 나타낼지 생각해 볼 텐데 1모형 몇 개, 10모형 몇 개, 100모형 몇 개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타내 봤나요?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1모형이 2개, 10모형이 4개, 100모형이 3개로 나타내줘야 됩니다. 왜냐? 100모형이 3개 있으니까 300. 그리고 10모형이 4개가 있으니까 40. 1모형이 2개가 있으니까 2. 342. 342. 같죠? 이런 식으로 어떤 수를 수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리값을 지켜서 수를 써야 하듯이 1모형은 1모형끼리, 10모형은 10모형끼리, 100모형은 100모형끼리 모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1모형이 10개 이상이 되면 1모형이 만약 10개 이상이다. 그러면 10모형 하나로 바꿔서 이걸 10모형이 있는 자리로 옮겨줘야 됩니다. 더해줘야 돼요. 10모형도 마찬가지로 10개 이상이 되면 100모형 하나로 바꿔줘서 이걸 또 100모형에 더해줘야 됩니다. 이게 뭐죠? 그렇죠. 받아올림과 같은 원리가 되겠죠. 자, 이것으로 오늘 3학년 수학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수업이 끝난 후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이제 영상을 다시 보며 복습하고 받아올림이 있는 두 자릿수의 덧셈 방법, 받아올림이 있는 두 자릿수의 덧셈 방법을 떠올려 보고 받아내림이 있는 두 자릿수의 뺄셈 방법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배울 내용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